파킨슨 환자 여러분, 잠깐만 멈추세요. 지금 드시는 그 음식, 약효를 80% 날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우유 한 잔, 점심에 고기 반찬, 저녁에 라면 한 그릇. 평범한 식사 같지만 파킨슨 약을 무용지물로 만듭니다. 한 68세 남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약을 먹어도 오후만 되면 몸이 굳었습니다. 7년간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식단만 바꿨더니 3개월 만에 약 용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비밀은 단 하나였습니다. 음식 타이밍을 바꾼 것뿐입니다. 오늘 500세 라디오에서 파킨슨 환자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10가지, 그리고 언제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완벽한 가이드를 드립니다. 이 영상 하나면 약값 아끼고 증상도 좋아집니다. 끝까지 보세요. 시작하기 전에 꼭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파킨슨 약, 특히 레보도파는 음식과의 전쟁입니다. 똑같은 약을 먹어도 결과가 천지 차이입니다. 무엇을 함께 먹느냐에 따라 약효가 10배까지 차이 납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어요. 병이 빠르게 악화돼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약이 아니었습니다. 음식이 약을 가로막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3가지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첫째, 왜 약이 안 듣는지 정확히 아실 수 있습니다. 둘째, 당장 오늘부터 식단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셋째, 3개월 후 약효가 달라진 걸 느끼실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단백 식품과 레보도파를 함께 먹지 마세요. 레보도파는 아미노산입니다. 쉽게 말해 단백질의 작은 조각입니다. 음식 속 단백질도 소화되면 아미노산으로 쪼개집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둘이 같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상상해 보세요. 좁은 문 하나에 사람들이 동시에 몰려듭니다. 서로 밀치고 당깁니다. 결국 아무도 제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장에서 바로 이 일이 벌어집니다. 레보도파와 단백질이 흡수 통로를 놓고 싸웁니다. 단백질이 많으면 레보도파는 밀려납니다. 약효가 뚝 떨어집니다. 얼마나 떨어질까요? 최신 임상 데이터를 보면 고단백 식사와 함께 약을 먹으면 약효가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100의 효과가 30으로 떨어집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음식이 있습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참치, 연어 같은 기름진 생선, 계란 흰자, 우유, 치즈, 요구르트, 콩, 두부, 된장. 그렇다면 단백질을 아예 끊어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파킨슨 환자는 근육이 빠지기 쉽습니다. 단백질을 반드시 드셔야 합니다. 비밀은 타이밍입니다. 아침과 점심에는 단백질을 피하세요. 낮 시간 약효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저녁에 단백질을 몰아서 드세요. 하루 필요량을 저녁 한 끼로 해결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아침 약 먹고 1시간 후 과일과 통밀빵으로 가볍게 드세요. 점심 약 먹고 1시간 후 채소 중심 식사를 하세요. 저녁은 약효가 떨어진 후 고기나 생선을 충분히 드세요. 이렇게 하면 낮 시간 약효는 최대로 유지하고 필요한 영양도 다 채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철분이 많은 음식을 조심하세요. 철분과 레보도파는 서로 달라붙습니다. 화학적으로 결합해버립니다. 그러면 레보도파가 흡수되지 않습니다. 그냥 몸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연구팀이 실험했습니다. 철분 보충제와 레보도파를 함께 먹였더니 약효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정확히는 70% 감소했습니다. 철분이 많은 음식은 이것들입니다. 소간, 돼지간, 핏기 있는 붉은 고기, 시금치, 케일, 굴, 조개, 건포도, 대추,
빈혈 때문에 철분 보충제를 드시는 분들 계시죠? 걱정 마세요. 방법이 있습니다. 타이밍을 분리하세요. 레보도파 먹기 2시간 전이나 2시간 후에 철분을 드세요. 최소 2시간은 간격을 두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 8시에 레보도파를 먹는다면 철분 보충제는 오전 10시 이후나 저녁에 드세요. 이렇게 하면 둘 다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비타민 B6, 고용량 보충제를 피하세요. 비타민 B6는 레보도파를 도파민으로 바꿉니다. 좋은 거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장소가 문제입니다. 레보도파는 뇌에 가서 도파민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데 비타민 B6가 너무 많으면 장에서 미리 바뀌어 버립니다. 문제는 도파민이 뇌로 못 간다는 겁니다. 혈액 뇌 장벽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결과는 명확합니다. 약효 제로입니다. 비타민 B6가 많은 음식을 보겠습니다. 잘 익은 바나나, 감자, 고구마, 닭가슴살, 연어, 참치, 병아리콩, 렌틸콩. 그럼 비타민 B6를 아예 끊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비타민 B6는 신경 건강에 꼭 필요합니다. 핵심은 용량입니다. 하루 권장량 2mg 정도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위험한 건 고용량 보충제입니다. 하루 25mg 이상 드시면 약효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종합 비타민 드시는 분들, 지금 당장 성분표를 확인하세요. 비타민 B6가 5mg 이하면 안전합니다. 그 이상이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네 번째, 가공육을 끊으세요. 햄, 소시지, 베이컨, 파킨슨 환자의 최대적입니다. 왜 이렇게 해로울까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질산염과 아질산염입니다. 가공육에는 색을 예쁘게 만들고 오래 보관하려고 이 화학물질을 넣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 물질들이 뇌를 직접 공격합니다. 도파민 신경세포를 파괴합니다. 파킨슨을 빠르게 진행시킵니다. 얼마나 위험할까요? 가공육을 주 5회 이상 먹는 사람은 파킨슨 위험이 60% 증가합니다. 이미 파킨슨인 경우 증상 악화 속도가 절반 가까이 빨라집니다. 둘째, 포화지방과 나트륨입니다. 가공육은 기름지고 짭니다. 포화지방은 뇌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나트륨은 혈압을 올립니다. 파킨슨 환자는 이미 혈압 조절이 어렵습니다. 기립성 저혈압 때문에 어지럽고 쓰러지죠. 여기에 나트륨까지 더하면 더 위험해집니다. 그럼 고기를 아예 끊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신선한 고기는 괜찮습니다. 피해야 할 건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육포, 통조림 고기, 이런 것들만 끊으세요. 대신 신선한 닭가슴살, 생선, 소고기를 직접 요리해서 드세요. 소금은 최소한만 넣으세요. 5번째, 튀긴 음식을 멀리하세요. 치킨, 감자튀김, 도넛, 각종 튀김. 맛은 좋지만 파킨슨 환자에게는 독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산화된 기름과 트랜스 지방입니다. 튀긴 음식은 고온에서 조리됩니다. 기름이 산화됩니다. 산화된 기름은 뇌에 들어가 염증을 일으킵니다. 뇌 염증은 도파민 신경세포를 죽입니다. 임상 데이터가 충격적입니다. 튀긴 음식을 주 4회 이상 먹는 사람은 파킨슨 진행 속도가 절반 가까이 빠릅니다. 특히 인지 기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트랜스 지방도 큰 문제입니다. 마가린, 쇼트닝으로 튀긴 음식에 많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뇌혈관을 막습니다.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다뤘죠? 파킨슨의 진짜 원인은 혈관입니다. 혈관을 막는 트랜스 지방은 파킨슨을 악화시킵니다. 그럼 기름진 음식을 다 끊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좋은 기름은 오히려 필요합니다. 올리브유, 들기름, 아보카도 오일. 이런 기름으로 낮은 온도에서 볶거나 구우세요. 절대 튀기지 마세요. 견과류도 좋습니다. 아몬드, 호두, 자세는 오메가3와 비타민 E가 풍부합니다. 뇌를 보호합니다. 하루 한 줌씩 드세요. 6번째, 술을 끊으세요. 술은 파킨슨 환자에게 3중 타격을 줍니다. 첫째, 약효를 떨어뜨립니다. 알코올은 레보도파 흡수를 방해합니다. 약효가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둘째, 균형을 망칩니다. 파킨슨 환자는 이미 균형이 나쁩니다. 술까지 마시면 낙상 위험이 3배 뛰어오릅니다. 셋째, 간을 손상시킵니다. 파킨슨 약도 간에서 처리됩니다. 술도 간에서 처리됩니다. 둘이 동시에 들어가면 간이 과부하 걸립니다. 약 부작용이 심해집니다.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파킨슨 환자가 주 3회 이상 술을 마시면 낙상 골절이 5배 증가합니다. 입원 기간도 2배 늘어납니다. 와인 한 잔 정도는 괜찮지 않냐고요? 레드와인에 레스베라트롤이 있어서 뇌에 좋다는데요? 맞습니다. 레스베라트롤은 좋습니다. 하지만 알코올의 해가 훨씬 큽니다. 차라리 포도를 드세요. 포도에도 레스베라트롤이 많습니다. 알코올은 없습니다. 정말 술을 끊기 힘들다면 이렇게 하세요. 약 복용 3시간 전후로는 절대 마시지 마세요. 그리고 주 1회 한 잔 이하로 제한하세요. 7번째, 탄산음료를 멀리하세요. 콜라, 사이다, 환타 시원하고 달콤하지만 파킨슨 환자에게는 최악입니다. 첫 번째 문제, 설탕 폭탄입니다. 탄산음료 한 캔에 설탕 10스푼이 들어갑니다. 혈당이 급상승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뭘까요? 몸이 인슐린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뇌가 포도당을 잘 못 씁니다. 도파민 신경세포가 에너지 부족으로 죽습니다. 연구 결과가 명확합니다. 하루 탄산음료 한 캔 이상 마시는 사람은 파킨슨 진행이 40% 빠릅니다. 두 번째 문제, 인산입니다. 탄산음료에는 인산이 많습니다. 인산은 칼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파킨슨 환자는 골다공증 위험이 높습니다. 탄산음료까지 마시면 뼈가 더 약해집니다. 낙상으로 골절되면 큰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 카페인입니다. 콜라에는 카페인이 들어갑니다. 적당한 카페인은 파킨슨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탄산음료의 카페인과 설탕이 합쳐지면 불안과 떨림이 악화됩니다. 제로칼로리 탄산음료는 어떨까요? 설탕 대신 인공 감미료가 들어갑니다.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같은 것들입니다. 최근 연구에서 인공 감미료도 뇌 건강에 나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내 세균을 망치고 뇌 염증을 일으킵니다. 탄산음료 대신 무엇을 마셔야 할까요? 물이 최고입니다.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를 마시세요. 탄산수도 괜찮습니다. 설탕과 인공 감미료만 없다면요. 녹차도 좋습니다. 항산화 물질이 뇌를 보호합니다. 하루 2잔에서 3잔 드세요. 8번째, 흰빵과 흰쌀을 줄이세요. 흰빵, 흰쌀밥, 흰국수,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문제입니다. 혈당이 급상승하면 인슐린이 폭발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혈당이 급강하합니다. 이런 롤러코스터가 반복되면 뇌가 손상됩니다. 도파민 신경세포가 에너지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고혈당 지수 식단을 먹는 파킨슨 환자는 인지기능 저하가 60% 빠릅니다. 치매 위험도 2배 증가합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변비입니다. 정제 탄수화물에는 식이섬유가 거의 없습니다. 파킨슨 환자는 이미 장 운동이 느립니다. 식이섬유까지 부족하면 변비가 심해집니다. 변비는 파킨슨을 악화시킵니다. 장내 세균이 망가집니다. 뇌장 축이 무너집니다. 파킨슨이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럼 탄수화물을 아예 끊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뇌는 포도당을 에너지로 씁니다. 탄수화물이 필요합니다. 핵심은 종류입니다. 정제 탄수화물 대신 통곡물을 드세요. 흰쌀 대신 현미나 귀리, 흰빵 대신 통밀빵, 흰 국수 대신 메밀국수. 통곡물은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변비도 예방합니다. 장내 세균도 건강해집니다. 9번째, 과도한 소금을 피하세요. 파킨슨 환자는 혈압 조절이 어렵습니다. 기립성 저혈압 때문에 어지럽고 쓰러집니다. 그래서 어떤 의사는 소금을 더 먹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소금을 너무 많이 먹으면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 고혈압입니다. 파킨슨 환자 중 일부는 누웠을 때 혈압이 오릅니다. 소금을 과다 섭취하면 이 문제가 악화됩니다. 뇌출혈 위험이 증가합니다. 둘째, 뇌혈관 손상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다뤘죠? 파킨슨의 진짜 원인은 혈관입니다. 소금은 혈관 내벽에 상처를 냅니다. 혈류가 나빠집니다.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이 줄어듭니다. 연구 데이터입니다. 하루 나트륨 3g 이상 먹는 파킨슨 환자는 뇌혈관 손상이 2배 빠릅니다. 그럼 소금을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파킨슨 환자는 하루 나트륨 2g에서 2.5g이 적당합니다. 일반인보다 약간 많습니다. 기립성 저혈압 때문입니다. 하지만 3g을 넘으면 안 됩니다. 소금이 많은 음식을 조심하세요. 라면, 찌개, 김치, 젓갈, 장아찌, 가공식품. 이런 것들에는 소금이 엄청 많습니다. 집에서 요리할 때 소금 대신 허브를 쓰세요. 마늘, 생강, 후추, 로즈마리, 바질. 이런 것들은 맛도 좋고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10번째, 인스턴트 식품을 끊으세요. 라면, 냉동식품, 편의점 도시락. 빠르고 편하지만 파킨슨 환자에게는 최악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첨가물 폭탄입니다. 인스턴트 식품에는 수십 가지 첨가물이 들어갑니다. 보존료, 착색료, 향료, 유화제. 이런 화학물질들이 뇌에 쌓입니다. 특히 위험한 게 글루타민산 나트륨, 즉 MSG입니다. 감칠맛을 내는 첨가물이죠. MSG는 신경흥분독소입니다. 신경세포를 과도하게 자극합니다. 도파민 신경세포를 손상시킵니다. 파킨슨을 악화시킵니다. 데이터가 충격적입니다. 인스턴트 식품을 주 5회 이상 먹는 사람은 파킨슨 진행 속도가 절반 가까이 빠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영양 불균형입니다. 인스턴트 식품은 칼로리는 높지만 영양소는 거의 없습니다.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물질이 부족합니다. 파킨슨 환자는 뇌를 보호하는 영양소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인스턴트 식품만 먹으면 영양 결핍으로 증상이 빠르게 악화됩니다. 바쁠 때는 어떻게 하냐고요? 미리 준비하세요. 주말에 일주일치 식사를 만들어서 냉동하세요. 신선한 재료로 직접 만든 음식을 소분해서 얼리세요. 먹을 때 전자레인지에 데우면 됩니다. 채소와 과일은 가능하면 신선한 것으로 드세요. 냉동 채소도 괜찮습니다. 영양소가 잘 보존됩니다. 자, 지금까지 파킨슨 환자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10가지를 알아봤습니다. 핵심만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고단백 식품은 약 복용 시간을 피하세요. 저녁에 몰아서 드세요. 둘째, 철분 많은 음식은 약과 2시간 간격을 두세요. 셋째, 비타민 B6 고용량, 보충제를 조심하세요. 넷째, 가공육을 완전히 끊으세요. 다섯째, 튀긴 음식을 멀리 하세요. 여섯째, 술을 끊으세요. 일곱째, 탄산음료를 멀리 하세요. 여덟째, 흰빵과 흰쌀 대신 통곡물을 드세요. 아홉째, 소금은 하루 2.5g 이하로 제한하세요. 열째, 인스턴트 식품을 완전히 끊으세요. 그렇다면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파킨슨 환자에게 좋은 음식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베리류입니다.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항산화 물질이 가득합니다. 뇌를 보호합니다. 하루 1컵 드세요. 둘째, 녹색 잎채소입니다.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다만 철분이 많으니 약 복용 시간은 피하세요. 셋째,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정어리, 연어. 오메가3가 뇌 염증을 줄입니다. 주 2회에서 3회 드세요. 넷째,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잣. 비타민 E가 신경을 보호합니다. 하루 한 줌 드세요. 다섯째, 녹차입니다. 카테킨이 도파민 신경세포를 보호합니다. 하루 2잔에서 3잔 드세요. 이런 음식들로 지중해식 식단을 구성하세요. 채소, 과일, 통곡물, 생선, 올리브유 중심입니다. 최신 연구 결과입니다. 지중해식 식단을 따르는 파킨슨 환자는 증상 진행이 30% 느립니다. 인지 기능도 잘 유지됩니다. 실제 환자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8세 남성 환자입니다. 파킨슨 진단 7년 차였습니다. 약을 먹어도 효과가 점점 떨어졌습니다. 오전에는 괜찮은데 오후만 되면 몸이 굳었습니다. 식단을 분석했더니 문제가 보였습니다. 아침마다 우유와 계란을 드셨습니다. 점심에는 고기 반찬을 많이 드셨습니다. 저녁에는 라면이나 냉동식품을 자주 드셨습니다. 식단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아침에는 과일과 통밀빵, 점심에는 채소 중심 식사, 저녁에는 생선이나 닭가슴살을 충분히, 간식으로 견과류와 베리류. 3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약효가 오후까지 잘 유지됐습니다. 몸이 굳는 시간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약 용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약을 바꾼 게 아닌데 증상이 좋아졌어요. 음식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하세요. 첫째, 냉장고를 정리하세요. 가공육, 인스턴트 식품, 탄산음료를 모두 버리세요. 둘째, 장을 보러 가세요. 신선한 채소, 과일, 생선, 통곡물, 견과류를 사세요. 셋째, 식사 시간표를 만드세요. 약 복용 시간과 식사 시간을 맞추세요. 아침과 점심은 저단백 식사, 저녁은 고단백 식사. 넷째, 요리를 시작하세요. 간단해도 괜찮습니다. 찌거나 굽거나 볶으세요. 튀기지 마세요. 소금은 최소한만. 허브를 쓰세요. 다섯째, 기록하세요. 무엇을 먹었는지, 약효가 어땠는지 적으세요. 어떤 음식이 문제인지 패턴을 찾으세요.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2주만 하시면 습관이 됩니다. 3개월 후에는 약효가 완전히 달라진 걸 느끼실 겁니다. 파킨슨 환자 여러분, 음식이 약입니다. 올바른 음식은 약효를 높입니다. 잘못된 음식은 약효를 없앱니다. 오늘부터 식단을 바꾸세요. 3개월만 해보세요.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500세 라디오는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어떤 음식이 약효에 영향을 주었나요? 영상 설명란에 파킨슨 환자를 위한 건강식품 링크를 올려놨습니다. 프리미엄 오메가3, 고농도 글루타치온.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